예, 보신 대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오는 21일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관심인데요.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아 기자, 이제 미국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한참 높기 때문이죠. 거의 3배나 차이가 납니다. 또 향후 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지표에서 0.5%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뉴욕 증시는 오늘 좀 급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 좀 좋은 신호를 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 연준이 고강도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에선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전환점을 맞은 건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약해졌다는 신호와 함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 근본 원인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겁니다. 만약 연준이 또 빅스텝에 나서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번지게 되고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에선 빅스텝이 불가능하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이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결정할 텐데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1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진 다음에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올려온 금리가 경기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지켜보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고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금리를 계속 동결하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걱정이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FOMC가 어떤 행보에 나설지 지켜본 다음에 한국은행은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은행 고민도 참 깊어지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